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로 향후 남북 관계의 환경 변화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문관현 연합뉴스TV 외교안보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극적으로 새벽에 타결이 됐습니다. 문 기자, 어제부터 3일 내내 긴박하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 이번 타결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그리고 제3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 전반기 과정에서는 굉장히 외교안보 분야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집권 후반기로 돌아가는 이 반환점에 섰던 날 바로 남북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번 합의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더라도 일단 많은 부분에서 특히 지금 현재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지난 8월 4일 날 비무장지대 서부전선에서 발생했던 목함질의 도발 사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정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북한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어려운 숙제를 안고 김관진 국가안보실 실장이 이번 회담에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 북측으로부터 회담 2항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문구를 받아내서 결국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점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예상이 되는 최근에 북한의 무력 도발, 그러니까 목함질의 사건 그리고 이제 포격 도발은 이번 공동 보도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의지는 어느 정도 읽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이런 형국이었는데요. 일단 멈춤을 상태를 만들어냈고요. 이제는 같은 방향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교류와 협력, 화해와 협력 차원의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로에 섰다. 이번 공동 합의문은, 공동 보도문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막장으로 치닫던 치킨 게임은 피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회담의 중요한 성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되던 그 상황들을 급반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꼈던 그 전쟁 위협, 이 부분에서 대화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계기를 회담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 2+2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관계가 그동안 민간 부분의 회담 또는 당국자 회담, 그다음에 군사 부분의 회담 이것들이 각자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군사 부분과 통일 또는 남관계 분야가 함께 회담을 하고 또 그 회담의 주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지근거리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회담이 내용상 특사 성격을 띠는 그러면서 간접적인 정상회담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회담의 질을 높이는 그 속에서의 성과들이 6가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 일관된 원칙론이 통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절반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절반의 부분은 그렇게 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북한이 다른 식으로 군사적 행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 북한이 물론 원인 제공은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만 이 군사적 긴장의 이 과정 속에서 유연성들이 발휘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회담에서도 좀 더 유연성들이 발휘되는 또 대통령이 직접 그 회담 외부에서 그 회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회담의 분위기 자체랄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또 준 부분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절반은 그 박근혜 대통령 원칙이 통했던 부분이고 또 절반은 유연성들로 좀 더 그것들을 메꿔가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문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남북 간의 그동안에는 대립과 서로 이제 도발 국면이었다면은 이제는 대화와 협력, 특히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공동 보도문에서도 일단 첫 번째 조항에 남북이 관계 발전을 위해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이제 평양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열기로 합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이끌었던 남북 간의 대화의 채널은 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3년에 당시 그 천혜성 통일부 정책실장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성애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만나가지고 남북 간의 새로운 형태의 대화 채널로서 이 당국 회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석 대표 격을 놓고 결국 이제 출발을 하지를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고위 당국자 회담 그러니까 남북의 최고의 안보 책임자가 모여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는 대화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문 기자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합의문 내용 중에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까 리포트에서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네티즌들도 명확한 좀 사과 표명이 없는 것 아니냐, 유감이란 표현 좀 두루뭉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 보도문의 네. 2항에 있는 그 유감 표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주체가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인해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점인데요. 과연 이게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뢰 매설 또는 폭발에 관련된 정확한 주체로서 본인의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냐 안 했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모호성을 띄었다는 것이 어쩌면 협상의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북측에서 남측 지역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같은 민족으로 보기에는 협상의 파트너로서 보기에는 유감이다 이 정도 수준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 측으로 봐서는 북측이 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런 책임을 짓는 그러한 뉘앙스를 안고 이런 문장을 포함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문적인 그 협상 기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아쉽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측에서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은 네. 북측이 본인들 스스로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 또는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그 출구 전략이 있었던 그런 문구인 건 분명하지만 현 상태로 미뤄봤을 때 현재 남북이 준전시 상태를 북한이 내려놓은 상태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 해서 결국은 대북 감시 체계를 워치컨2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정도 합의문은 일단 그 불을 진화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미한 성과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가에서 유감이라고 하면 사실 사과의 어떤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좀 그런 게 좀 일반적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남북이 그 합의문을 만들어내면서 좀 절충적인 그런 그 문구들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항뿐만 아니라 이제 3항도 그렇고 네. 4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군사 긴장 상태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차원의 그 항목들입니다. 네. 그런데 2항에서 보면은 이제 유감 표명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북측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좀 탈색된 채 유감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측의 그 책임을 우리가 지우는 유감 표명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사실은 그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문구를 우리가 계속 고집을 했다면 아마 이번 회담은 타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발 방지라도 사실은 확실하게 좀 우리가 담보를 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뭐 두루뭉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주체는 우리 쪽은 당연히 북측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북측은 자기들의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순간 북측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떠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3박 4일 걸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의 긴장을 해소시켜야 된다. 단기적으로 급속도로 고조된 이 긴장, 그러니까 전쟁 이후까지 느끼던 이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에 우선 급선무를 우리가 뒀다면
지금 이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의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 또 정확하게 그 단어들의 설정에서 좀 북측의 어느 정도 좀 북측의 입장들이 반영한 부분들도 있다라면 네.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우리가 군사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이런 것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예. 이런 문제들은 이제 차후에 앞으로 군사회담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회담 형태를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찾아가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일괄타르기는 어렵고 어렵다. 그리고 네. 우리가 그 남북 관계에서 봤을 때 50대 50 또는 45대 55, 55대 45 정도의 그 결과가 가장 최선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우리가 유연성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좀 문구 중에 자꾸 저희가 좀 문구를 좀 뭐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없으면 확전 대북 방송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문구가 명시된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상태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재발 방지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담아서 결국은 서로가 합의해낸 용어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 표현이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남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문구를 이 공동 보도문에 이제 명시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남북의 목적, 이번 협상을 임하던 남측의 목적은 북한의 이번에 무력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 문구가 제2항에 있는 그 비무장지대 목함질의 도발로 인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과 같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네.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은 향후에도 이러한 상태에 대해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항을 떨어뜨려서 지금 다른 항 사망에 지금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해석에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여지가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우리가 먼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먼저 협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북측의 군사적인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문구들이 비록 한 곳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중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유감 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들의 흔적은 분명히 남겼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성과라면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확성기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민감한 이슈였는데 사실 지뢰 도발이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확성기 방송 재개하는 게 저게 무슨 뭐 대책이 되겠느냐라는 좀 비아냥드는 시선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알레르기 반응 이것이 사실상 이번 회담의 과정에서 우리 쪽에 하나의 지렛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회담의 과정에서 우리가 카드로 던질 수 있던 것이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위해서 그럼 뭘 줄 거냐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산되지 않는 한, 산생되지 않는 한, 북측 표현은 산생되지 않는 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결국 그 남북 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단어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이 정상적인 사태로 그 휴전선을 관리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확성기 방송을 한다라고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산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늘 그 안정적인 남북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확성기 방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어떤 입장이 유의미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성기 방송이랄지 또는 북한의 목함지뢰나 포격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의 어떤 21세기에서 다시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국방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확성기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북한이 그 휴전선 내에서 네.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어떤 수 있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에서의 확성기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하나로 그렇습니다. 거론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계속 얘기 나눴던 것처럼 최선의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평가인데 이제 과제는
지금까지 합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문 기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김 교수님, 네네. 앞으로 이제 평양과 서울에서 이제 대담 접촉 회담을 네. 하기로 했는데 어떤 네.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앞으로의 그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열기를 식히는 소나기는 한번 뿌려줬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탄탄대로를 만드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적십자회담이 네. 곧 개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축으로 갈 겁니다. 민간이랄지 또는 또 반정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적십자사를 통한 교류 협력이 하나의 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당국 간의 관계를 풀어가는 겁니다. 당국자회담인데 이 당국자회담은 최대치의 당국자회담은 사실은 정상회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소치는 실무회담 정도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회담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사실은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까지 합치면 7년 반 동안 남북 관계는 거의 얼어붙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얼어붙었던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회담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어떤 성과로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평양과 서울에서 그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했습니다만 다음 회담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의 회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호간에 그 과거의 회담의 그 격을 좀 높이자. 그렇습니다. 잘 이루어졌던 네. 것들로 다시 복귀하는 그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상대편에 가서 회담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성과들을 갖고 또 다른 또 서울에서 회담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성과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문 기자, 사실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약간 설익은 관측이겠지만 남북 간 정상회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발판이 되겠느냐라는 관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에 북한에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참여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황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폐회식 참석자 당시에 또 한번 첫 번째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 표현이 자신의 남한 방문은 이제 오솔길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위가 오솔길을 내고 앞으로 대통로를 열자고 했을 때 이 대통로는 누구를 의미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내놨을 때 결국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가자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했었고요. 예. 이 2달 만에 있는 그 북한의 2015년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민족의 대통로를 열어가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넘버1, 넘버2가 2달 간격으로 대통로를 언급을 했을 때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2015년을 기점으로 정상회담의 어떤 개최 가능성을 타진해보자. 그 가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그 고위급 접촉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군사적 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모였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으로 바로 직행을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설익은 분위기고 시기상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당국회담 그리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서로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네. 언제든지 정상회담은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이번에 고위급 접촉의 의미는 결국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로 의미 부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관심은 과연 이제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 논의 안 됐다라고 네네. 통일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의 성격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번 회담은 이제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핵 문제가 아니고 휴전선상에서의 문제들이 되겠고 또 남관계에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준에서 성과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핵 문제도 충분히 남북 간에 또 네. 육자회담을 비롯한 그 다자 간의 그런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북핵 문제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북핵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물론 북핵 문제 자체가 남관계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남관계가 좀 더 순항하게 되면 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육자회담까지 가는 경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극적인 기회를 잡은 만큼 남북 모두가 모처럼만의 기회를 잘 살려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